안녕하세요. 저는 딸과 함께 살고 있는 한 아줌마입니다. 저는 이야기를 하나 전하고 싶은데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시어머니와의 이야기입니다. 시어머니는 정말로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이셨어요. 부모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고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글을 썼어요. 사실 제 부모님을 일찍 잃었어요. 20대 후반에 결혼을 약속하고 있던 그때 부모님이 음주운전사에 의해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 사고로 인해 부모님 둘 다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었죠. 그 이후로 술을 보면 치가 떨리게 됐어요. 그때의 충격과 절망은 정말로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결혼을 앞두고 있던 행복한 신부였지만 부모님을 잃은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남편도 당연히 안타까워해졌죠. 저희 부모님은 특별한 유산을 남기지 않았지만 부모님의 존재 자체가 큰 유산이었어요. 사시던 집 한 채만 남아 있었죠. 거기 다시는 우리와 함께하지 않게 된 시어머니도 아주 예전부터 살아온 사람이라서 매우 엄격했어요. 이제는 언덕도 없고 사실상 고아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다른 며느리들보다도 더 편안했죠. 남편도 예전처럼 가부장문화가 강했던 시대에서 온 보수적인 사고를 가진 분이어서 시어머니를 꾸짖거나 하지 않았어요. 전도 예전부터 살아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남편은 형제가 한 명 있고 여동생도 있었어요. 시누이랑 버님께서는 모두 결혼해서 며느리와 사위가 한 명씩 있었어요. 학력과 직업 모두 우수했는데 시어머니에게도 매우 잘 대해주셨죠. 명절에는 용돈이나 선물로 비교해가며 무시당하곤 했지만요. 엄마는 친구들과 통화할 때 항상 자식 자랑을 했지만 항상 제 얘기는 제외였어요. 남편 명지가 승진했을 때 용돈을 받았다더니 얼마나 놀라웠던지 사위 아이에게까지 준비하셨어요. 우리 집 어밉은 항상 양손 가득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니까 사람은 직업이 좋아야 한다는 말이 있죠. 아들들은 자주 방문하지만 문턱이 닫히지는 않게 해요. 명훈 씨 안녕하세요. 항상 바쁘시다고 하던데 가끔 가다고 고기를 사들고 오세요. 그리고 두 번째 아들 상훈 씨는 어떻게 하시나요? 며느리를 찾으러 왔나요? 며느리가 자주 들락날락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네요. 모두가 명훈 씨를 칭찬하면서 자식 복이 있어도 그만큼 멋진지 알겠어요. 남편도 딱 잡는 것이 아니었지만 저 또한 시어머니의 자랑 중 하나였지요. 시어머니는 친구들에게 자랑스러워 하시고 시누이는 다른 곳에 시집을 잘 보내 행복한 인생을 살았고 사위는 돈을 잘 벌어오는 사람이라 저들은 만족스럽게 살았어요. 그러나 제 남편은 그만큼 번듯하지 않았고 제 몸으로라도 정성으로 보여야 했죠. 그래서 문지방이 들락날락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었어요. 물론 제가 시어머니 댁과 가까이 살았기 때문이기도 했지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직 점심을 드시지 않으셨다면 오늘 좋은 돼지고기를 사들고 왔어요. 어떻게 요리해 드릴까요? 아래에 나물도 팔러 있어서 함께 사왔어요. 이전에 드셔보셨던 걸로 알아서 사왔는데 금방 해드리겠습니다. 입맛이 없으시다고요? 그렇게 하시면 나이 먹거나 먹을 것이 없어도 배가 고프지 않고 무엇을 먹는지 모르시겠네요. 정신을 차리니 왔다 갔다 말고 빨리 해놓고 가라는 말씀을 하실 때마다 그 문장대로 할 때마다 요리를 정성 들여 차려놓으면 반찬이 정말 눈 깜짝할 새에 사라져 버리더군요. 열심히 해주어야 할 만큼 먹는 모습이 너무 좋았던 분이셨어요. 어찌되었든 음식을 제대로 드는 모습이 건강에 좋고 좋을 것 같아서 그것을 보면서 해주는 것이 힘들 거 없이 느꼈었어요. 변함없이 잘 챙겨주다 보면 언젠가 인정받는 날이 올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부지런히 해주고 있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언제나 한결같이 무시해 주셨지만요. 음식 다 해놓으면 여기 청소기로 한번 청소해주고 물걸레질도 좀 하고 가라. 주말에 며느리랑 손주들이 온다더라 하시는 것이었죠. 밥은 애들이 내 집 놀러 올 상황인데 먼지라도 있으면 마음 편히 쉬지 못할 텐데. 조금이라도 도와줘야지. 내가 좀 하지 않으면
아이들 속 시끄럽고 집에 계속 있다가는 중요한 일이 있을리 또 뭐가 중요할 것이 있겠니 오 하시는 것이었지요. 저녁상도 봐줘야 하는데 UBS네 집 놀러 오면 뭐가 중요할 것이 있겠어. 아이들이 시끄러운 거 봐주고 나서 청소해라. vs 집 정리 좀 하든가 누가 하래야 하는지. 시험이 말처럼 잘 될 리 없잖아. 뭐 너도 내 일 잘하는데 전 그렇진 않았어. 왜 지금 나를 시험하느냐. 출력 완료. 살아있는 게 최고지만 그래도 며느리 역할은 해야지. 가혹하다고 생각해도 하는 게요. 어째서 얘하고 들을 수 없고 궁시렁거리야. 시어머니는 밥을 해드리면 청소까지 해라. 청소까지 해드리면 빨래도 해라. 거의 종부리하듯 대해주셨어요. 며느리 역할이 아니라 종노릇을 시키셨던 거죠. 근데 제가 뭐 다른 일을 할 필요가 있었겠어요. 그 시절 여자들 다 그렇듯 밖에서 번 돈이야 몇십만 원이고 그것도 결혼하면 임신할 이유로 그만둬야만 하는 일로 간주되던 시대잖아요. 돈을 번 것도 아닌데 임신하지도 않은 며느리라니 얼마나 부려먹기 좋으셨겠어요. 명절이면 가족들 함께 모여 있어도 음식하고 과일 깎아 나르고 설거지하는 것은 항상 제 할 일이었고요. 그럼에도 자식들 앞에서 서서히 무시당하고 부정적인 말로 날 구박했죠. 엄마, 요새 왜 그렇게 날 시비해? 요새 밥을 잘 못 드시는 거죠? 언니가 잘 챙겨주고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고기를 통 못 먹어서 그러는 것 같아. 안 그래도 손에 힘이 없어 달콤한 것만 먹고 그러는 건가? 이 중대한 게 좋아하시는데 고기 좀 사다 보내드려야겠네요. 상훈이는 형편이 나빠서 고기를 샀다고 말이 안 되면 이야기해야지. 어머니가 드실 음식을 사드리고 싶은데 없어서 못 사주는 건 안 될 거야. 사례 사모님은 살아계실 때 잘 챙겨드려야지. 다들 아시겠지만 사실 효도 중에 가장 쉬운 건 돈으로 하는 효도라는 거야. 부모님은 누구든 선물을 하나 준다 해도 상품권이나 현금이 가장 편해요. 물론 현금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죠. 그런데 현금 선물보다 힘든 게 물건을 사는 거야. 상대방이 원하는 게 뭔지 고민해야 하니까 그것도 고민이 많잖아. 물건을 사려면 관심과 애정 시간이 다 들어가야 하는데 현금은 그런 고민 없이 준비가 빠르잖아. 우리 아버지는 어떤 선물도 선호하지 않았어. 그분은 고민이 드러나는 선물을 좋아하셨어. 나도 돈을 벌어도 어떤 이유로든 현금 선물은 싫어했어. 그분은 따라서 관찰이 드러나는 선물을 좋아하시던데 그렇게 하는 자식들을 만족해했어. 뭐 어떻게 해도 그런 거지. 자기 판단이 있으니까. 시어머님과 시어버님은 시간 없이 돈만을 쏟았어. 세세한 신경이 없었어. 이것저것 다 똑같이 돈이겠지? 아무리 그래도 요즘 생각하니까 이런 말은 못하겠어? 직접 몸을 움직여 도와주지. 그 일은 너무나 충격적이고 감사할 용납할 사람을 완전히 느끼지도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잘 먹었어. 과일도 먹어. 네, 너 밥 다 먹었으면 과일도 좀 내어라. 이런 식이었어요. 자기 자식들만 잘났고 저는 못났고 그렇다고 제 앞에서 자식들 앞에서 비교질도 하셨고요. 은근한 무시가 계속되니 시누이나 아주버님도 자연스럽게 무시하는 듯 했어요. 그래. 그런데 거기 존재를 왜 이렇게 굴더라는 사람도 사람이었나 봐요. 나이를 먹으니 없던 병도 생기신 듯 했어요. 어느 날 평소처럼 어머님 댁에 점심을 차려 드리러 갔는데 어머님 얼굴이 좀 이상했어요. 한쪽 얼굴이 마비인 것 같이 부자연스런 움직임이 느려서 제가 여쭤봤죠. 괜찮으세요? 얼굴 한쪽이 좀 안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그쪽이요. 이렇게 움직여보세요. 이렇게 올려보세요. 네, 그렇지만 어머님이 이상했어요. 말을 알아듣지 못하거나 멍청하게 앉아있더니 입을 벙긋벙긋 하시긴 하는데 말은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손만 허우적대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이상한데 잘못된 게 꼭 있을 것 같은데 하고 있던 찰나에 어머님이 쓰러지셨어요. 저는 정말 놀라웠어요. 119로 신고하고 구급대원들이 도착하기 전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어머님을 편안하게 만들었어요. 다행히 응급차가 빨리 왔고 병원으로 신속히 옮겨갔어요. 의사가 뇌졸중이라고 말했어요.
신속한 신고 덕분에 어머님이 살아계셨어요. 혼자 있었다면 몇 시간 동안 쓰러져 있었을 것이라 어머님이 살아있지 못했을 거예요. 며느님께서 도와주신 것과 같아요. 어머님은 며느님의 도움으로 살아남은 것이에요. 운이 좋았어요. 나중에 응급수술을 받아 살아남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골든타임이라 말하는데 다행히 발견해서 무사했다고 생각해요. 중환자실에서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아직 마비된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식사는 어려울 거예요. 코튜브로 음식을 섭취해야 할 것이에요. 응급 상황이 다시 발생하거나 상태가 악화될 수 있으니 이틀 정도는 관찰하다가 나아지면 보통 병동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지금 어머니께서 아직 말씀을 못 하시나요? 네, 아직 그래요. 회복이 되시면 마비된 근육도 회복되고 말도 다시 할 거예요. 갑자기 벌어진 일에 놀라서 정신이 없었기에 시누이나 아저씨에게 연락도 못했어요. 그래도 수술을 받고 나아진 덕분에 저도 한숨 돌리고 그제야 시누이와 아저씨에게 전화를 했어요. 네, 저예요. 낮에 어머니 댁에 갔다가 어머니가 쓰러지셔서 지금 병원에 있어요. 네, 우리 어머님이 쓰러지셨다고요? 상태가 괜찮으세요? 갑자기 어떻게 쓰러지셨는데요? 뇌졸중이라고 하시는데 의사 말로는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하네요. 아직 회복되지 않은 것도 있고 말도 못하시는 상태인데 중환자실에 계시는데 좀 더 지켜보다 나아지면 보통 병동으로 옮겨지실 거예요. 상태가 좋아질 수도 있고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지금은 의식은 있으신데 의사 선생님은 좋아질 것 같다는 말씀은 없으셨어요. 그 사람이 별로 동정심을 표해주지 않아서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어머님의 상태에 대해서 직접 확인하고 의사의 의견을 듣는 것이 더 편안하지 않을까요? 정상적인 자식들은 어머님의 상태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희망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할 텐데 그 사람은 조금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냥 병원 주소를 알려주고 오늘 방문하겠다고 말했어요. 이런 상황이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별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더욱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대화가 주고받으면서 마침내는 제 전화가 귀찮다는 듯이 끊고 싶었어요. 마치 왜 어머님이 쓰러지셨는데 내게 전화를 하느냐는 듯한 시기였죠. 그렇지만 끝에 미친 듯하게 웃는 목소리로 상기되어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위급한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상했을 때 위급하지 않더라도 중환자실에 있을 수도 있는데 와야 할 것이 아닌지요. 놀라거나 놀랄 것 없이 그냥 나이 먹어서 여기저기 아플 때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러려니 하는 느낌이었어요. 일상 대화를 주고받을 때에도 정말 미동이 없는 대답이었지요. 그렇게 차분하게 대답하니까 저는 더욱 불안해져서 병원 주소지를 문자로 전송해 드렸어요. 아버님은 그렇다 치더라도 여자는 다를 것이라 생각해서 여자에게도 전화를 했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똑같이 이상한 대답이 왔어요. 네, 저요. 어머님이 낮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지금 입원하셨어요. 저도 놀라서 정신을 못 차리고 이것저것 처리하느라 이제야 연락드리네요. 많이 놀라셨죠? 아가씨, 제 엄마가 쓰러졌어요. 얼마나 심각한지요? 다시 일어나지 못할까봐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여자도 질문하니까요. 그렇게 이해했어요. 아니, 그렇지 않지만 의사 선생님께서 경과를 지켜보라고 하셔서 아직 중환자실에서 나올 수 없고 계시다는 거죠. 상태가 더 좋아지거나 나빠질지는 아직 선생님도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그냥 알고 계셔야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언제 병원에 오실 수 있나요? 주소를 알려드릴게요. 문자로 남겨주세요. 지금 숙제를 도와줘야 해서 바쁘거든요. 시간을 좀 보고 짬을 내서 갈게요. 사실 시누이의 마지막 말을 듣고는 내 귀를 의심했어요. 어머니가 쓰러졌다는 말을 듣고 나면 없는 시간을 내서라도 가야 하는 게 아닌가요? 아버님과 신의 반응이 이렇게 똑같을 수 있는지 모르게 되었어요. 제가 정말 모르는 어머님의 지병이 있나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어머님이 병원에 입원한 첫날은 그렇게 통화가 끊겼는데 그 이유가 더 기이했어요. 아버님도 시누이도 병원에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연락해도 전화를 받지 않거나 짜증을 내거나 그랬어요. 언니, 내 혼인식 때 간다고 했잖아요. 누가 안 가냐고요? 엄마는 아직 말도 못하고 눈도 못 떠서 얼굴을 봐도 대화할 수 없는데 왜 계속 전화로 오라고 하는 거죠?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아파지고 병이 되고 고장 나는 법이에요. 당연한 순리죠. 왜 자꾸 나한테 이야기해요? 아니, 아가씨 어쩜 그렇게 말씀해요. 어머님이 들으시면 섭섭하실 것 같네요. 살아생전에 그렇게 잘하셨어 놓고 사람 아프고 병들었을 때 이러시면 벌받아요. 어머님이 자식들 얼굴이라도 보셔야 기운을 차리고 얼른 회복을 하시겠다. 뭐 그런 생각은 안 들어요. 엄마가 들을 수나 있어요. 나이도 많으신데 저러다가 일어나실 수나 있을지도 모르는데 언니 말대로 엄마 살아생전에 내가 얼마나 잘했어요. 사위도 톡톡히 본다고 그렇게 좋아하셨던 양반인데. 아니 죽을 때 되어서 내가 내 새끼 좀 챙긴다고 못 가는 게 그렇게 죽을 죄예요. 아우 됐어요. 내가 짬나면 간다니까 말귀를 못 알아먹어. 정말로 끊어요. 아주버님이라고 다르지 않았어요. 재수씨, 내가 재수씨처럼 하루 종일 집에서 할 일 없이 노는 사람인가요? 저도 제 가정이 있고 회사가 있어 그렇게 막 원하는 대로 일찍 퇴근하고 빠지고 그게 안 된다고요. 저도 제 생활이 있고 챙겨야 할 가족들이 있어요. 막말로 어머니, 지금 뭐, 제가 가면 이야기 나누고? 아니야. 얼굴 도장 찍을 수라도 있어요. 2. 깨어나시면 상태 좀 좋아지시면 그때 연락하시라니까요. 아, 참 왜 자꾸 노인의 병원을 오라가라 해요. 아, 그렇게 끔찍이 챙기실 거면 자꾸 저한테. 전화해 외제수 가족 챙긴 쪽으로 좀 말해요. 나는 가족 사랑 크니까 효자 효녀 모습 없고 불효한 자식들만 남았어. 어머니 시어머니 앞에서 연기했던 것처럼 찾아왔는데 자식들이 캐 부조하게 어머니 위하는 척하는 바람에 난 병원 지키고 있어. 어머니 회복이 늦는 것 같아 걱정해. 뜻밖의 자식들이 요청한 식물인간 판정받았어. 시어머니 얼굴 알아보나, 의식 있나, 대답하나 모르겠어. 약하기 시작해. 아주버님과 신우에게 전화했는데 받지도 않아. 남편에게 전화해 말했어. 어머니 상태 나빠서 지금 식물인간이야. 그러니 어떻게 하지? 아주버님이나 신우 전화 안 받는 게 문제야. 뇌졸중도 큰 병이야. 식물인간 판정받으면 어떡할까? 진심이 남아있지 않은 게 아니겠어요. 당신도 며칠 동안 갱호를 받으며 힘들었던 것은 알고 있어요. 그렇게 고생하면서 꼭 여기서 글을 써야 집에 가야 한다고 쓸데없이 힘을 쓰지 않아도 돼요. 우선 집에 가서 몸을 쉬고 눈을 감아보세요. 여기에서 왜 이런 상황이 되었는지 궁금했을 거예요. 더군다나 당신의 남편은 여전히 굽힐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요. 넌 그래도 아주버님과 시누이가 당신을 이렇게 비꼬더니 매우 냉소적인 태도로 대할 것을 상상할 수밖에 없다고요. 당신의 어머님은 자기 자식들을 사랑한 만큼 혼자서 돌아와 대신 할 일이 돌아가신 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당신을 찾아오지 않았다면 침대에 혼자 남게 된 게 현실일 것 같아요. 혼자 그러므로 그것은 어렵다고요. 어쩌면 당신이 더 화제의 선두주자가 되기도 하겠죠. 하지만 어머님의 자녀는 빛나는 보석들, 비록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더라도 언제나 어머니를 위한 헌신을 아끼지 않았다는 걸 기억해요. 그래서 반드시 손해가 없는 선에서 아무도 부채를 강요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야기는 우리 사이에서 계속될 거예요. 그 어머님은 자녀가 제대로 성장하도록 헌심으로 힘을 쏟으며 무엇이든 깐깐하게 선택해 줄 거라고요. 첫째 줄을 아끼지 않으시고 둘째 줄에 서서 이건 증언한 어머님만이 줄 수 있는 친절한 계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말에 차별이 있는 대접은 전무할 것이에요. 도와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배우게 될 거예요. 해가며 키워 번듯하게 키워놓으셨고요. 자식들도 그런 어머님 노고를 알아서 그동안 어머님께 잘한 건 줄 알았지만 이렇게 위독해지니 나 몰라라 하는 게 너무 소름 끼쳤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제 입장에서는 시어머님을 냉정하게 내팽개칠 수가 없었어요. 저까지 간호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대책이 없기도 했고 벌써부터 저렇게 남처럼 구는 자식들이 돈을 모아 간병인을 써줄 것 같지도 않았거든요. 어머님 쓰러지신 후 한 달 동안 집에 한 번 못 들어갔어요. 상훈 씨 저녁도 제대로 못 챙겨주고 저도 눈 한 번 마음 편히 붙여보지 못했어요. 하루 중 반나절 낮이든 밤이든 상관없이 한 물이라도 간병인을 써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병인이요? 아니, 그 돈이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언니 나는 간병인에게 돈을 주면 우리의 옷을 한 벌 더 사줄 거야. 아니, 막말로 다 죽어가는 사람한테 그렇게 돈을 쓴다고? 부잣집도 아닌데. 아니야, 내가 못해줘. 오빠도 나도 우리 애도 곧 중학교를 간다고. 재수 씨도 생각 잘해요. 지금 초등학생 아니에요. 나는 그 노인에게 쓸 돈 있어도 우리에게 쓸 거야. 재수 씨 생각 좀 더 해봐요. 아니, 지금 다 자기 집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에게 너무 많은 건 아닌가요? 동생이 말했다. 어머니가 죽어서 그때 연락하겠다고 말함. 그러면 연락받을까 말까 걱정돼요. 그동안 돌봐준 사람들도 마지막에는 날 버릴 수도 있으니까. 정말 어떻게 되려나요? 마지막까지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야기의 끝은 아직 미지의 길이다. 현재는 나에게 의미가 크다. 제 생각을 알아준 것, 답답한 마음을 이해해주는 것 우 돌아가시면 그때 연락할 것 같아요. 혹은 사라지기 전에. 때론 그것도 필요해요. 의미를 알아주는 가슴도. 간병인의 부담에 대해 세심히 배려해주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답이 올 겁니다. 제 마음에도 자기 가정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부모답게 살아야 하는데 부모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나중에는 후회할 거예요. 부모가 키워주는 것을 실감하기 전까지. 절대로 원망하지 않겠어요. 간병인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나도 사실 기대도 안 했어요. 그렇게 해줄 자식들이었으면 어머니께서 뇌졸중으로 쓰러졌다고 연락했을 때 다들 바로 왔어야 맞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쓰러지고 채소인이 되었다고 할 때까지 시누이도 아주버님도 형님이도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시누이는 짬이 나면 온다고 했는데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그 짬이 안 날 것 같았어요. 아주버님과 다를 게 없었고요. 다들 너무하네요. 어머님이 물려줄 재산이 많았다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어쩌면 사람들이 시어머니의 재산이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했거나 물려줄 것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죠. 다들 냉정하게 짝이 없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나는 좋은 마음으로 병간을 했을까요? 평생을 나만 미워하시고 잘났다고 자랑하는 자식들과 비교하는 것에 형님과 비교질에 이러하다가 저마다 지어내며 온통 못살게 굴미기만 했던 시어머니니까요. 시어머니는 채소인이 되셨지만 의식은 있으실 테니 보란듯이 생색내고 싶었어요. 나 말고는 당신께 아무도 없다며. 그렇게 나를 무시하는 나 없이 당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다들 다 보고 느끼실 테니까 저렇게 계시다. 돌아간다 한들 깨어난다 한들 손해볼 게 없어요. 늘 골골해하던 평생 사실 아니라고 하던 분이야? 이젠 허약해져서 병실 침대에 누워 식물 같아진 채로 있는데 인간사와는 정말 상관없을 것 같아서. 처음에는 미움보다 연민이 느껴졌고 그 후로 2년 8개월 동안 시어머니를 돌봐주었어. 병실 사람들은 다 나를 칭찬했어. 아딴. 겁나 긴 병을 겪으면 효자 없다고들 하는데 나는 딸로 굳이 1년을 살았으니까 크게 어렵진 않았어. 그렇긴 하다만 다른 며느리들보다 놀랍게 부인을 위한 여주이지 않냐고. 놀랍게 저러는 출장은 새 못 본 리가 없었어. 여기 내 며느리였나? 그래 며느리 있는데 부인도 없는 게 아니라가. 마치 하늘에서 천사 같은 며느리를 얻은 듯 그만큼 간호사들과 같은 병실 사람들로부터 이미 소문이 나 있었어. 그날은 갑작스럽게 집으로 빨래할 것을 가져오고 있는데 아이들이 곧 학교에서 돌아오니까 밥도 차리고 조금 이것저것 돌본 다음 집으로 들어갔어. 그런데 급하게 병원에서 전화가 왔을 때
어머니가 요점이라도 돌아가셨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심란했어요. 하지만 제 예상과는 달랐죠. 리님 어머님이 깨어나셨어요. 지금 잠깐 집에 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얼른 오라면 된다고 하셨어요. 손가락도 움직이시고 목소리도 내시는 어머님의 모습이 보여서 제 마음이 무척 안심되었어요. 정말 기적적인 일이라 생각됐어요. 어머님이 깨어난 거라고 하는데 얼른 다시 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실에 도착하니 어머님이 힘들게 손가락과 발가락을 움직이시고 목소리도 내시고 계셨어요. 이게 어머님이 3년 동안 잠든 첫날이라고 하더니 그 세월 동안 얼마나 답답하셨을지 상상이 되더라고요. 자신조차 움직일 수 없이 누워만 계셨던 시어머니가 이제는 눈을 움직이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게 엄청 놀랍더군요. 그렇게 활기찬 모습을 보여주시던 어머님이 이젠 완전히 힘들어 하시는 늙은이가 되어버리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움이었어요. 식물인간에서 깨어난 사람의 이야기는 듣기 드물어서 솔직히 어머님이 깨어날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는데 그런데 이게 어쩐지 힘이 약해져도 정말로 깨어나니 너무나 놀라웠어요. 급히 남편, 아버지, 형님 부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때쯤에는 3명 다 제 전화는 전혀 받지 않았었거든요. 제가 병원비를 손해볼 줄 알았어요. 그러나 깨어났다는 문자는 얼마나 빠르게 전해진 건지 형부에게 제일 먼저 전화가 왔어요. 허니, 언니, 우리 어머니가 깨어나셨다고요. 지금까지 많이 지나지 않아서 힘이 없으시지만 의사 선생님은 회복되면 다시 이야기도 되고 걷기도 가능할 거라고 하셨어요. 이게 어떠한 일이야? 아니, 지금 즉시 가야 해서 병실에 오빠가 절대 못 오게 막아줘요. 제가 제일 먼저 가야 해요. 어머니가 깨어나셨으니 다시 세상에서 가장 효자인 척 해야겠다고 생각한 모양이에요. 형부와 전화를 끝낸 뒤 아버님에게도 전화가 왔죠. 어머니가 깨어나셨다고 하네요. 정말이에요. 나 지금 병원으로 출발해요. 나가는 동안 아무도 문 안 열어줘야 해요. 명지보다 제가 더 먼저 가야 해서 병실로 달려갔더니 신우이는 온갖 일이 벌어지며 눈물을 흘리고 효자 역할을 시작했어요. 거의 2년 8개월간 간호해온 저한테 한 번도 집에 가서 쉬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깨어나시고 나니 집에 가서 쉬라더라고요. 너무 의아해서 정말. 의아한 눈빛으로 자매를 바라보는데 갑자기 아버지도 황급히 병실로 와서 엄마 깨어나셨다며 축하하고 미안하다고 사죄하는데 어머니 오늘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며 오래도록 의식이 없으신 어머님을 얼마나 마음 아프게 살았는지 알 것이라고 합니다. 갑작스런 뇌졸중 사태를 겪었을 때도 크게 놀랐다며 식물 상태가 되셨다 할 때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회사 일에 손도 못 대는 날도 있었지만 죽지 않고 살아계실 때 매우 감사했다고 하십니다. 자식 둘이 손을 잡고 효녀 효자의 모습을 하며 치밀한 눈물과 감탄 소리를 내지만 상처 입은 시어머니는 말씀하시기를 시끄럽다. 아직도 정신이 없고 너희들이 왜 운이 머리에 올려라며 감싸지 않았는데 이런 말을 했을 때 간호를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 좀 가져다오. 일어나자마자 시집살이 시작이냐. 고맙다고 하나 없냐? 변덕스러운 식물 상태일까야 의식도 없더냐. 그럼 이 모든 것은 며느리로서 당연히 지혜롭게 대우하길 바라시는 것이냐 하시면서 남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쏟아내셨습니다. 자식들이 호통을 치며 나가도록 할 때 시어머니는 어미 생각에 잠겨 계셨다고 합니다. 아마도 많이 힘들었겠지요. 식물인간으로 병원에 3년 가까이 누워 있었던 경험을 하셨다는 이야기네요. 그러던 중에 입을 열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격려와 찬사를 받았다는 것이요. 마치 물린 듯이 취급하는 간호사나 같은 병실의 보호자들이 다 칭찬을 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기분 좋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병원비를 내라거나 연락을 피해온 가족들에 대한 실망과 상처를 숨기지 않고 이야기해보고 싶었던 마음이 느껴져요. 혼자 전화하려 해도 피하거나 간병인을 써도 거절당하는 경험을 많이 겪었을 텐데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이야기를 마음껏 털어놓는 모습이 참 인상적입니다. 생전에도 그렇게 도움을 안 받고 혼자서 힘든 시간을 견디어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왜 오늘까지 버텨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싶네요.
부디 계속해서 마음 가는 대로 이야기해보세요. 정말 어렵고 복잡한 내용을 담은 이야기네요. 한국어로 쓰는 자리에서 내용을 옮기는 것은 제한되어 있지만 제가 해석하여 작성해 드릴게요.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게지 사실 저라고 어머님 좋은 마음으로만 간호한 것도 아니에요 하시잖아요. 아가씨랑 아주버님 형님이랑 놓고 저 비교하시고 없는 말 지어내면서 미워하시고 무시하시고 덕분에 이 집사람들한테 전부 은근히 무시당하고 살았죠. 그래도 저는요 어머님처럼 똑같은 사람 되기 싫었어요. 며느리로서 최소한의 도리는 하고 나는 여전히 좋은 사람이고 싶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는 어머님 자식들이 이렇게까지 발길 딱 끊고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어요. 마음이 좀 어떠셔요? 참나 내가 자기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없는 형편의 아들 딸 셋이나 나와서 대학 보내는 게 시원한 줄 아나 어디에 안 갖다 버리고 사람 구실들은 하게 잘 키워놨다 생각했는데 내 앞으로 자기들한테 떨어질 아파트라도 하나씩 있어 써봐라 이렇게 나를 병실에 팽개쳐 두고 들여다보지도 않았겠나 시누이 아주버님 형님을 보며 제가 생각했던 걸 시어머니도 생각하시더군요. 상속받을 재산이 있었다면 자식들이 당신을 이렇게까지 무시하진 않았겠지 하는 생각이요. 재산 때문에 형제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것보다 낫지 않겠나요? 그렇게 생각하셔요. 이미 이렇게 된 마당에 속상해 하신다고 뭐 달라지나요? 떨어질 거 하나 없는 CM이 뭐 이쁘다고 좋다고 얻어먹으려고부터 병간호를 했니 넌. 이 이야기는 눈물을 자아내는 슬픈 이야기 같습니다. 혼자 전화하려 해도 피하거나 간병인을 써도 거절당하는 경험을 많이 겪었을 텐데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이야기를 마음껏 털어놓는 모습이 참 인상적입니다. 생전에도 그렇게 도움을 안 받고 혼자서 힘든 시간을 견디어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왜 오늘까지 버텨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싶네요. 부디 계속해서 마음 가는 대로 이야기해보세요. 정말 어렵고 복잡한 내용을 담은 이야기네요. 한국어로 쓰는 자리에서 내용을 옮기는 것은 제한되어 있지만 제가 해석하여 작성해 드릴게요. 부모님과의 갈등과 상처, 가족 사이의 갈등 등을 다루고 있네요. 부디 마음을 추스리시고 행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에 대해 전 다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을 얻으려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평생 미워하신 것 같아서 나를 돌봐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어떤 사람은 나한텐 미안해 할까 해서 그랬어요. 의식은 있었을 텐데 다 알 거예요. 자녀들은 오지도 않고 보지도 않는데 제일 미워하고 무시했던 애가 밤낮으로 딱 붙어 나를 돌봐줘서 어머님도 미안함을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 했어요. 어머님은 당돌하다면 당돌할 수도 있는 나의 대답에 웃음을 참았어요. 기력 없는 노인인데도 그 웃는 모습을 보니 기세가 느껴졌어요. 자식들을 키우는 것도 대단한 일이 아닌가 싶었어요. 나한테는 얻어먹을 게 없다는 말을 한 것 같더라고. 그게 틀렸어요. 나한테는 아주 큰 선물을 줄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너한텐 미안할 필요가 없겠죠. 큰 선물이라니 사람을 놀리나 싶기도 하고. 정신이 아직 돌아오지 않아서 아무 대답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 눈치나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주소를 읊어 가시더군요. 아, 믿겠어요. 그 건물을 낼 거라고요. 이제 나의 남편은 거지 같은 사람이 됐다고요. 자식들도 모르게 나의 재산을 알아차렸어요. 어머니, 이제는 나를 겁니다. 어머니 앞에 건물 한 채가 있어요. 자식들이 모르게 내 재산을 감출 수 있는 곳이에요. 제 현재 상태로는 긴 이야기를 할 수 없어요. 건물의 꼭대기 층으로 올라가서 확인해봐요. 비밀번호도 알려주겠어요. 거기에는 건물과 관련된 서류와 자산이 있을 거예요. 천천히 일단 주무세요. 내일 얘기할게요. 그러나 어머니가 왜 믿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호통을 쳐주십니다. 기력이 없어서 호통을 치십니다. 그러나 기력이 없어도 호통에 들어가기는 쉽지 않아요. 이렇게 호통을 치는데도 시어머니가 다음날 밝아진 날 바로 알려준 위치로 갔어요. 거기엔 정말 크고 웅장한 건물이 있었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니 방 안에 큰 금고 하나만 놓여 있었어요. 금고를 열어보니 정말 시어머니가 말한 대로 서류와 현금 묶음이 들어 있었어요. 너무 놀랬어요. 금고를 닫고 길을 나왔어요. 그 길로 다시 시어머니에게 달려가 물었어요.
어머니, 보고 왔어요. 도저히 살 떨리고 믿기지가 않아서 들고 오지도 못했어요. 도대체 그런 걸 이제까지 숨겨두셨어요.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이 정말로 어머님의 것이에요? 나 어릴 때 전쟁통에 잃어버린 동생이 하나 있어요. 자식들이 어릴 때 변덕에 찾아낸 거죠. 근데 남편이 죽기 전에 뭐가 보였는지 우리 최선을 그 동생 앞에 돌려놓자더라고 해서요. 이 녀석들이 줄 재산만 하면 나중에 개싸움이 날 것 같다면서. 그럼 지금 제 남편이 어머님의 동생이 존재를 모르신다는 말씀이에요. 제 남편도 아무도 모르게 하고 알게 할 생각도 없었어요. 죽기 전에 알려줄랬지만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다고 갑자기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 못했어요. 죽다 살아나긴 했지만 나도 이제 슬슬 상속 준비를 해야겠네요. 남편은 너 때문에 어머님의 재산을 얻는 거야? 그래도 내가 쥐고 있어? 나는 내게 주는 거야? 동생은 알아서 잘 살고 있어요. 내 재산에 탐내지 않고 가족 관계를 끊으면 나오지 않는 애니. 자식들이 알 수 있을까요? 들으면서도 믿기지가 않았어요. 평생 미워했다 해놓고 병원 도와줬다고 이렇게나 해주십니다. 그러지만 누군가가 아프고 괴로울 때 친절히 돌봐주는 것은 영원히 잊지 못한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그런 친절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는 조금 회복되자마자 동생의 이름으로 한 건물을 정리하면서 내 옆으로 와서 돌려주셨어요. 부모도 없고 남편밖에 없던 나에게 어느 날 갑자기 건물이 생겨나서 온 가족이 있는 자리에서 선포를 했어요. 내가 가진 재산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걸 전부 헛날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처음부터 너희 것도 아니었고 서류상으로는 내 동생의 것이었기 때문에 너희를 위한 것은 원래 없었다는 것이었죠. 살아있는 동안 조금만 부탁하면 되니까 할 말이 끝이 없었어요. 죽은 후엔 노인 앞에서 사랑받기만 하면 다 될 줄 알았지만 썩은 놈들이 우리를 속여놓고 죽게 만들었던 모양이었죠. 그렇게 나이든 노인을 위한 배려조차 없었다. 며느리마저도 지네보다 못한 자식들이라 필요 없으니 앞으로 찾아오지 말고 밝은 대로 가라고 하셨어요. 엄마, 그게 무슨 일이에요? 재산이 조금밖에 없다고요? 자식들한테 어서 쓸어주라고 말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똑바로 말해봐. 우리 엄마가 무엇을 줬는지 말해줘. 엄마가 쓰러졌어요. 정신을 차리지 못하신 것 같아요. 엄마가 동생 어디 있는지 알아? 지금 우리를 놀리려고 그래요? 거지 말씀 좀 해보세요. 재산은 무슨 재산이에요? 너는 여자잖아. 어차피 하는 일도 없으면서 애 하나 보면서 엄마를 보는 게 왜 어려워? 아이고, 엄마 난 회사 다니고 있잖아. 엄마 살아계실 때도 바쁘서 자주 못 만나서 배웠는데 고생하는데 도와주지도 못하고 이제부터라도 어머님 우리가 잘 모실게. 점심, 저녁 챙기는 것도 우리가 챙길게. 재수씨 이제는 우리 엄마 명복을 위해 함께 해주려고요. 그 일 하나도 하지 말고 편하게 가정만 챙기세요. 아니, 실제로는 엄마의 재산이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엄마의 재산인데 자녀들이 아무것도 못 가지고 있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할머니, 시어머니와 시눈 형식은이미까지 시어머님께 의지하기 전에 너를 포악하고 교활하게 여겼고 막상 내가 도와달라고 할 때는 미리 문을 닫고 연락을 끊은 뒤 재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순간 달려들다. 이제 와서 말로만 해도 아가씨, 할머니, 형님 모두 어머님께 잘 말했죠. 직접 봐드리던 것은 언제나 나의 책임이었고 어머니를 모실 때는 항상 음성 효자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이세요. 나는 제가 고생했고 아버지가 병원비를 다 냈던 것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조금도 없기 때문에 이제는 내 집을 돌봐야겠어요. 그렇지 않은가요? 편하게 하세요. 어머니들이 어떻게 점심 저녁을 챙겨서 갈지 걱정한다면 챙겨드리지 못하더라도 못 겁니다. 그동안 혼자서 일했기 때문에 너무 어려웠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었으면 다른 사람들도 너무 지나쳤다. 그래서 이 재산을 양보해 줄 수 없어요? 형님 내외까지 모두 울고 있는 것 같아요.
시어머니와 나는 많이 부딪혔지만 결과적으로 시어머니의 호통에 내쫓겨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몇 차례 전화와 문자를 받았지만 시어머니의 말처럼 전화를 무시하는 것에 익숙했던 그들과 마찬가지로 나도 동일하게 무시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달래고 억압하고 살살 설득하려다가 안 되면 화를 내고 다시 사과하며 혼자서 고민하고 울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결국 제 확신이 꺾이거나 물러서는 것은 없었고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에게도 엄격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내게 준 재산은 분명히 내 것이므로 형제들과의 나눔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병원 일은 남편만이 나에게 주었으며 아이의 부재를 채워주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남편도 나와 함께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한 것 같습니다. 남편은 말 없이 나의 말을 따랐습니다. 이 덕분에 난 후에도 딸을 건강하게 크게 했습니다. 남편은 병사로 돌아갔지만 부재가 없이 딸을 잘 돌보며 교육시키고 안정적인 직장에 취업시키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지원으로 얼마나 잘할 만했는지 자랑스러웠습니다. 시어머니가 엄격했지만 3년간 병간을 도와주고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 후로 시어머니는 조용히 돌아가셔서 미움을 불러일으키거나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미운 짓을 한 시어머니 때문에 자식들에게 버림받았을 때 잘 되었다고 고소하는 것뿐인 사람이었다면 그것이 전부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를 시어머니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 마음과 일념으로 견뎌냈죠. 그 행동 덕분에 시어머니에게 보답을 받았던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차없이 연락을 끊기도 하고 서로를 이용하는 일이 많아요. 하지만 난 바보라 생각해도 내 마음과 생각 덕분에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받았고 편안한 말년을 보내고 있어요. 세상엔 같은 문제라도 다양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각자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딸이 도와준 덕분에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뜨거운 날씨가 계속되어서 많이 걱정돼요.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시원한 여름을 보내세요.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